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요.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분도이사업소 소장님, 예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요구 좀 먼저 드리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청사 건립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그 계획안 그 뭐 최근 한 2년 전부터 해서 얼마 적립이 됐고 기금이 나갔고 그리고 향후 건립될 때까지 얼마의 적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랑 아마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돼서 그 자료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올해 청사 건립기금이 얼마 적립이 됐었죠? 적립기금 된 올해- 총액 말고 부어진 여기까지요. 아니요 올해 24년도에 그리고 내년에 얼마를 적립할 계획이신지. 올해 24년엔 1,190억이 지금 조성이 남아 있고요. 아니 그래서- 올해 1100 얼마가 부어져서 1190억이 되었는지가 예. 궁금합니다. 1190억이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 1,190억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 156억이 24년도에 적립이 156억이 되었죠. 예, 정리되는 거고 내년엔 얼마가 적립이 내년에는 되죠? 710억이 정립된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일반 회계에서 적립이 되는 일반 회계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하고 그다음에 기금 일반 운용 회- 수익금 네. 예, 그 세 가지에서 이렇게 정립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독청사 지어질 때까지 일반 회계에서 매년 얼마 정도씩 올해 30억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본재산에 이제 30억에서 센 거고요. 용기동도 같이 30억, 60억 해서 한 거고요. 이제 그 내후년엔 또 좀 더 들어가야죠. 청사 건립기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청사 건립기금으로 얼마가 적립이 올해 요번에 이번 올해 25년 700 본예산에서 710억 했고. 예. 이제 목표액이 그거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일단 올해 25년도 본예산에는 60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0억은 고덕동, 30억은 용의동 공사비인데 이게 이제 공사가 차수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차수에 맞게끔 또 조성할 예정입니다. 고독청사가 올해 착공이 되죠. 27년도 하반기에 완공.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요 개찰은 끝났고요. 그 개찰된 업체에 대해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이. 그러면 착공에는 내년 이제 올해 이제 시공자 선정되면 바로 이제 착공은 서류 문제하면서 착공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 있다 보니까 동적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25년도 그러면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고독청사는 예. 매년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에 특히 이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제 예산을 감할 수가 없는 구조가 꽉 짜여져 있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사 건립 기금 뭐 계획을 물론 세워 주셨겠지만 청사 건립 기금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좀 꺼냈고요. 지금 이경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청사 건립 기금으로 동사무소 청사까지 같이 건립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건립 기금으로 그러면은 설립해야 되는 행정복지센터가 용의동, 고덕동,
총 6건이 있습니다. 이제 신청사부터 시작해서 동삭동 청사권리기금으로 건립을 안 하. 예, 그거는 좀 도서관이랑 복합이라 같이- 도서관이랑 같이 복합이 있어서요. 예, 그 운영 조례하고 좀 맞지 않았어요. 그 지금 청사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일이 6건이 있습니다. 지금 용의동과 고덕동은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 4건 송북동하고 신평동이 있습니다. 성북 신평. 예, 그다음에 이제 안중출장소,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 이렇게 총 6건이 있습니다. 성북동이랑 신평동 청사 건립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성북동은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투자는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이게 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이 사업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산 집행률을 적어주신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1페이지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이제 그 산림 녹지과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이렇게 적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국비 그 섹터를 보면 그 줄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28.9%라고 적어 주셨어요. 맞죠? 네네. 28.9%가 국비의 28.9%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전체 비율은 72.4%고요. 이게 이제 그 매칭이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18%, 그리고 시비 42%이 중에서 이제 28.9%를 집행했. 야, 국비 520만 원 중에 28.9%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 520만 원 중에 28.9%를 사용했으면 152만 8천 원 쓴 거고요. 쭉 계산을 해보면 이 기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통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0 도비 234만 원 중에 13.1%를 사용한 거면 쭉 더하면 1,300만 원. 이 집행률이 안 맞거든요. 전체 집행률이. 이거는 저기 그 지금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술을 해주셔서요. 지금 이 기술 이게 요 사항은 이제 전체로 따지면 70.4%인데요. 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이제 40%인데 28.9% 집행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쉽게 100%를 놓고 이렇게 정산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부담률을 가지고 이게 쪼개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기 수정하겠습니다. 예. 예. 산림 녹지과가 그렇게 기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다른 과랑 이제 통일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임대 형태가 바뀌었나 보죠? 아닌가요? 사업 그냥 임차를 해서 필요할 때 출동할 때마다 또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봄철에 산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계약을 했어요. 1년 내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그러면은 예. 이 헬기는 우리 시에 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 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불 기간이 봄철하고 가을철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 시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닌 때는 또 다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 헬기로 진화를 했던 게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이 나지 않아서 다행히 이제 거의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은 없었고요. 몇 년 전 경우에는 이제
무봉산이라든지 이 부분이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 시랑 이게 협약을 맺거나 네트워크를 맺어서 좀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 언제 뜰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예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긴 하는데, 예, 산이 별로 없는 동네라 물론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뭐 논리가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예, 인근 도시와 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예산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나 의회에서 좀 계속된 요구들, 그 주장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인근 시군과 함께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이 좀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인근 시군에서 헬기가 또 지원이 됩니다. 저희 헬기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산림청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조 협조로 해서 산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추가로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6억씩 도비 시비 이렇게 했다가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4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 전쟁 관련해 가지고 부품이라든지 또 헬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봄에 같은 경우에는 헬기 임차 계약을 못 했습니다. 헬기가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는 이제 금액을 좀 줄이면서 약 4억으로 만들어 주면서 인근 시군하고 좀 공조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하고 안성하고 이렇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죠 하는 건데, 올 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임차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율 시켜가지고 내년까지만은 그 6억을 만들어가지고 자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네. 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그 집행률이 저도 이거 집행률이 한 47.02%잖아요. 10월 31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을 할 때 그 연간 계약해서 딱 4억이면 4억, 6억이면 6억 이렇게 계약이 안 되고 뭐 일수 따라 계산합니까? 요 부분은요.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헬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요. 그 47.2% 0.2%만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좀 적은 시군은 또 계약이 잘 안 됩니다. 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올해 명시이월 시킨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은 저도 공유를 하거든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이나 이게 이제 우리가 발생한 현황, 뭐 우리 산불의 산림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절하게 그게 좀 배정이 되고 그 인근 시군과 이런 이게 오산시에도 있어요? 산불이 헬기가? 예, 대부분의 전국 시군에서 대부분 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이 이제 도비 매칭 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또 이번에는 또 조사를 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지난해고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도 적기 때문에 원래 기존 6억에서 저희는 이제 좀 안정적이다 해서 4억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시군에 헬기 보유 그 계약 현황 31개 시군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36페이지인데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입니다. 이거는 예산 관련된 건 아닐 수 있는데요. 이 변면 있지 않습니까? 변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소사벌 주차장 만들었던 곳에 이 산림 지역이긴 한데 약간 그 무너질 것 같아서 비닐로 씌워져 있는 곳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공원 쪽 사면이 조금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임시 방편으로 저희가 이 갑바나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또 완전히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유수가는 더 흙이 흘러내려오지 않게 임시 예, 해놓고 임시방편으로 먼저 했어요. 그 부분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저희가 복구를 합니다. 예. 이게 도심지역 내에 있는 공원은요, 우리 저희 공원과에서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관리비로. 해주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온영림 같은 경우에 이제 심한 유실화 돼 있으면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사 방식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편백나무 목조화 사업인데요. 시민정원 교육장 편백나무로 마감해 주시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편백나무 마감하는 게 급한 사업인가요? 하면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예,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지금 산림청이나 저기 중앙부처에서 이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국산 목재를 좀 잘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 부분을 했는데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면요, 여기 이제 한박산 방문자 센터가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 종원사를 활용한 교육장을 만드는데 어차피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 합동평가에 국내 목재 이용하는 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실내 약 한 1.2m 높이의 이제 그 편백나무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김에 요 사업으로 더 태워서 한다. 인테리어 계획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인테리어 예산에 담은 것이 아니라 이 목조화 사업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태워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은 이게 사업 명목으로는 원목 교구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1,500만 원씩 2개소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아이들 이제 원목 교구 뭐 이렇게 망치질도 해보고 뭐 이런 재료들 주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뒤에는 1,500만 원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해서 1,500만 원 2개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인테리어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뭐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해줬을 때 효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면역 강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편백나무 효과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사업 내용 중에 41페이지 사업량 평택시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에서 평택시 어린이집 86개소 적혀져 있고 원목 교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교구 구입 및 지원 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원 사업을 2개소 1,500만 원씩 인테리어 해준다 이런 거죠. 예, 시설비로 저희가 예,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4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나무 다루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쪽을 여쭙는 건데 경제림, 조림 이게 물론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뭐 안 받으면 문제가 예산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평택시에 경제림, 조림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은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저희 평택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을 더 가꾸고 그리고 이 산림이 경제림이 된다라는 부분도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이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백합나무라든지 편백나무 이런 부분은 목재의 질이 우수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홍보를 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평택에 생각합니다. 경제림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림 조성되는 데가 지금 이제 저희는 이 섹터를 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더 그 편백나무로 쭉 조성을 해 나가서 이후에 뭐 커지면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무를 베어서 이제 뭐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화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산림이 심어져서 관리가 되는 구역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림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또 가꾸기 사업이 있어서요. 그 풀을 뭐 이렇게 제거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답변드리면은 이제 경제림 육선단지라고 그러는데요. 진이 동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선단지. 경기 도유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수십 년 전부터 경기도지사가 이제 도유림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벌채가지고 수목을 식재해가지고 헌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자라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경기도 야생동물 보호센터 그 반대쪽에 있는 광원 기동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임야가 이제 경기 도유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별도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당 마한산 그쪽도 기시 온용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나무가 심겨져 있던 부분들이 계속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시에서 숙각고기 사업만 계속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목재 생산 및 품질 관리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집행률이 0%입니다. 불법 목재 제품을 유통 단속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0%인 이유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기준이 이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집행은 완료를 하였고요. 아, 예.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물을 제작하고요. 시료 채취 분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불법 목재란 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단속해요?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목재 생산업을 저기 목재업 관련해 가지고 등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수입목 그다음에 국산재 그런데 이런 부분들 수입목을 뭐 국산재로 둔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금액이 적은 것은 이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있는 그대로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그 저희 불법 유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목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은실공원 북쪽 진입로 가로등 설치인데 이게 개발 사업하면서 조합 측에 설치를 요청했으면 설치할 수 있었을 법한 사업 가로등인데요, 그렇죠? 그 뭐 개발사업부서에서 뭐 설치를 안 하고 조합을 해산을 한 것 같아서 입주가 끝났고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거기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인데 가로등 설치를 좀 개발 주체한테 요청을 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안 하고 이제 끝나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을 세워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요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완충 녹지란 이제 기존에 이제 택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완충 녹지가 조성이 돼서 저희한테 기구 체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월이 지금은 이제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민 의식이 좀 많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산책로도 조성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가로등 설치를 위에 이렇게 막 가로등 이런 거 말고
이 옆으로 이렇게 나지막한 예, 형태로 볼라드 해주시는 게 등입니다. 활용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69페이지에도 용기동 꽃길 명소 만들기 사업. 이게 기존에 이렇게 숲이 있는 곳에 꽃 5천만 원어치 더 심어서 꽃길 만들겠다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나무가 있고 그 앞쪽으로 경관이 좀 좋은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철쭉류라든지 영산홍 이런 부분을 식재를 했어요. 봄에도 좀 경관이 아름다운 경관을 좀 장출할 부분이 있어서 올린 예산이 뭐 되겠습니다. 이경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참여 예산 중에 제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게 97페이지에 가로수 정비 사업 1번 국도 가로수 정비 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야말로 시에서 예산 수립해서 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 예산 이거 옳지 않다고 예산 시의회에서 삭감하면 이 예산은 그러면은 이 사업은 못 가는 사업입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단계별로 저희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도 매년 이렇게 이제 2년 단위, 3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기후 변화로 인한 지난번에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예산도 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또 요구하는 그 녹지변에 다니는 그런 부분과 함께 같이 간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시에서 메인 국도인데 시를 관통하는 메인 도로 이거 근데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갖고 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특정 주민이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평택 시민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곳인데 주민참여 예산이면 자기 지역구 지역 안에의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맨발 걷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꽃에서 치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푸른도시 사업소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태워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오면 이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실과소 의견을 받을 때 저희도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고유 업무인데 이제 주민 참여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유지 관리비에서는 또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율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앞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셔서 들으셨겠지만 푸른도시 사업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유 업무 사업을 해야 되는 이거는 과사업이잖아라는 것들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수립을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과에서 보기에도 우리 사업인데 필요해 우리 실링 안 잡아먹겠다 해서 받아요. 물론 이제 안에서 이제 뭐 운영비를 어떻게 감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노력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보기에는 우리 실링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니까는 사업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받고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체육시설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면 오래 걸리니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는 집행부 차원이나 아니면 의회에서의 이 심의의 의미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회의 권위를 더 세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원래 그 각 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더 집행하겠습니다. 연차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감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 그러니까 그 맨발 걷기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주문들이 있으시죠. 효과가 있으니까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박산 같은 경우도 한박산에 그 어떻게 보면 시의 메인 맨발 걷기 길이 하나는 있어야 하니 뭐 배다리 공원에도 있는 것만큼 한박산에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소의 사업
예산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막 2억씩, 3억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경관 조명 설치하는 거 3억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공원과에서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라는. 예, 맞습니다.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할 사업인데요.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원을 장기 미재평을해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 도시가 확장되면서 민간 공원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식생이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박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67만 평방미터로 우리 시의 가장 큰 공원이고, 그렇죠. 그 랜드마크가 이제 음악 분수가 있고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달라는 게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수요가 크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해서 저희가 그거 담아가지고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이해와 과의 이해가 맞으면 이제 몇 억씩 막 주민참여 예산이 세워진다는 거죠. 전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준이 좀 뭐 다시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 요청 드린 거는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풍도시 사업소는 우리 산업건설 우리 상임위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일단은 예결위 심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사실 난무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아까 방금 전에 최준구 의원님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은 어디다 투입을 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 실과소에서 보통 이제 연말 예산을 짤 때에 가장 싶은 사안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 편성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주민들이 별도로 네. 우리가 손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통과돼야지만, 그것도 이제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줍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 올라온 사업을 쭉 보면은 그 주민참여 예산 범위에 벗어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좀 느끼시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도 느끼시죠? 물론 이제 그 어떤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좀 빨라진다는 그런 그 장점은 있어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은 바로 그 해에 바로 투입이 되니까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 평택시로 따진다고 하면은 25개 읍면동 지역에 소장님 아까 말씀 잘하신 게 손이 닿지 않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내 어떤 그 사업이 필요할 때 주민참여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꼭 맞게끔. 또 일회성 어떤 그런 행사에 투입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을 보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동네에 편리한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나타날 때 그런 예산 투입을 하는 건데, 지금 막무가내게 막 예산 투입들을 하고 계세요. 뭐 지금 3억까지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참여 예산이? 1억에서 3억? 예, 최대 3억까지 가능한 그죠? 사항입니다. 그런
그 예산을 우리가 지금 너무 조율 없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주최하는 해마다 행사 주최하는 꽃박람회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으면은 더욱 더 좀 행사가 좀 크게 보이고 우리 시민들도 좋은 그런 그 행사 기간으로다가 그 왕림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따로따로 이게 행사가 개최가 돼서 이게 좀 봄에 꽃박람회는 봄에 하고 우리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는 10월 달인가 한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수해 때 굉장히 그 많은 물난리를 겪었는데 평택시가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뭐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공원 가로수 녹지 같은 경우는 약 670주가 저기 전도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95%까지는 복구가 됐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부산물을 이제 이목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우리가 못 보던 부분들이 이제 딱 부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나무에 걸려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부서가 지금 복구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뭐 그 녹지 부분이나 가로수 뭐 도로변 가로수는 이제 바로 그 조치를 해서 가지가 이게 무게 그 제설 무게에 못 버티고 가지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부러지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도 그 아직 그 정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정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제설 폭설 피해 본 이후로 지금 공원가가 5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고 산림녹지과는 2개 업체가 움직여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 한 96% 정도는 복구가 됐는데 다만 이제 공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 이제 나무는 좋은데 그걸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제 제설이 가지고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복구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 수정 내역을 보면은 공원가에 한 건만 8,200만 원, 바닥재 크로코 바닥재 포장공사 이거를 취소를 했는데 뭐 다른 거로다가 바닥재를 다른 거로다 바꿨습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당초 이제 국도비 내시가 10월경에 본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담아야 될 사항인데 마무리 추경에 본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제 수정 예산으로 얘기해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바닥은 보통 탄성으로 해가지고 고무로 포장되는데 여기에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로 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의 매칭 사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이게 친환경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산은 좀 더 들지만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풀깎기 작업하고 풀뽑기 작업 뭐 등등 그 녹지 지역이라든지 띠녹지 뭐 가로변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구간이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달성했습니까? 지금 그 관리 분야는 말씀하신 풀깎기 뭐 풀뽑기 이 분야는 거의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예. 얼마 정도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100% 성공시키는데? 저희 전체 예산의 관리 비용이요. 그냥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봤습니다. 그 녹지
녹지 식생 유지 관리 그 사업 예산이 있고 가로 하단 유지 관리 그 사업 예산이 있고 도시 숲 식생 유지 관리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약 한 35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해는 제가 볼 때는 35억이 더 추가 35억 이상으로다가 예산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따로 제가 서류로다가 받기로 하고요. 지금 예산이 35억 가지고 평택시의 전체의 녹지 관리에 대한 풀깎이나 풀뽑기 작업을 가능하겠다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년 그 기존에 관리해오던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택지 개발이나 산업 단지가 완성되면서 저희한테 인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풀깎이 작업을 할 때나 풀뽑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용역을 해서 그 관리하시는 그런 업체한테 사업을 그 입찰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들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맛비가 온 다음에 아니면은 뭐 하여간 우리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태양열에 너무 노출되면은 그 온열 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온열 환자. 그 더위에 못 이겨서 이제 그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배출하려면 쓰러지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좀 위험스럽다. 작업하는 환경이 그런 좀 예감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네. 여름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체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좀 삼가해 달라. 그리고 그 하더라도 이제 새벽이나 아침 이 부분에 좀 선선한 시간대에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업체에서는 어쨌든 이 하루 일당을 따지다 보니까 아침 뭐 새벽 6시부터 뭐 오후 뭐 3시, 4시 뭐 이런 식으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그 더운 시간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오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식 시간 이렇게 좀 평택시에서 강력하게 그 업체분들한테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잡았어요. 저희가 공문이나 또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그 공원과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수지 주변에 보면은 그 인조 수국 설치 사업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평택시에. 예, 있습니다. 남부에 배다리하고 네. 그게 이게 우산공원에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니까 다 부서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태양열을 받고 뭐 비 맞고 뭐 눈 맞고 또 마르고 젖고 마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이제 돼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러는데 이거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를 뭐 이제 철거를 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다가 이거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거고요. 네. 그 남양주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먼저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국이 인조 수국이 그게 이제 정부처럼 뺐다 꼈다 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 껴주면은 계속 수국이 탈색되지 않고 시설 유지가 가능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네. 한 6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고요. 자연적인 공원에 인위적인 거를 갖다 놓는 게 만연히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추가 유지 보존을 하지 않고 시설물들이 노화되면은 일괄 제거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 특별조정공으로 해서 10억을 받아서 사업한 거라 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시설 유지를 3년 이상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거할 거죠. 네네. 다 철거하고 나서는 그런 사업은 뜻했던 대로 좀 우리 평택시에서는 피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하겠습니다. 이 환경에 굉장히 오염되는 그런 물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제도 제가 생태청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택시의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물순환 그 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아성공원에 지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 60억 보조 받고 평택시가 뭐 40억인가 지금 뭐 어제 말씀대로는 40억 정도 투자해서 100억 공사를 했는데 그 현장은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죠? 아니 가봤습니다. 그래서 물 내려오는 것 때문에 상임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장 나갔는데 9시부터 5시, 6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는 야간에는 또 이렇게 물이 안 나오게끔 해서 저희가 현장은 가봤는데요. 실적으로 저기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실개천 이런 거는 계속 24시간 내려오는데 거기는 이제 시간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비 매칭 사업으로다가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아왔지만은 조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예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럴 소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유지 관리할 때 보통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그 현장을 가보면은 낙엽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 낙엽을 어떻게 무슨 수로 걷어낼 거냐. 그것도 다 뭐 사람 투입해서 다 뭐 집게를 줍든지 아니면 뭐 청소기 흡입을 해서 싹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봄에 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1km 어제 뭐 그 사업 구간이 1km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 1km 청소를 하는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앞으로 해마다 그렇게 번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택시에서 한번 보수적인 추가적인 어떤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여름철에는 좀 뭐 그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보시고 뭐 또 그 물줄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붕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생태 그 조성을 해서 좀 볼거리로 만들어 주면 좋은데 앞으로 관리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로 개설 공사, 신규 개설 공사가 있고 현재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그 공사가 있는데 보통 인도폭을 우리 소장님 몇 미터나 잡습니까? 도로 폭은 3.5m 정도, 1차선이 3.5m 정도 잡죠. 3m 50. 그 2차선이면 7m. 그럼 인도폭은 얼마로 잡아요? 거의 저희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3m 정도는 그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가 그냥 인도라고 하면 한 평균적으로 한 3m 정도 하죠. 근데 평택시에 3m 정도의 폭이 나오는 그 인도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3m 이상으로 지금 많이 있고요. 저하고 현장 한번 가시겠어요? 그게 원래 3m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로 녹지를 넣지 않습니까? 띠녹지.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고 또 요즘에는 중앙 식재를 또 해요. 중앙 차선에 나무 식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 개설을 할 때 신규 도로라든지 현도로, 구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할 때 차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도로 개설의 목적이.
그거는 이제 도로 개설의 목적은 이제 차가 다니기 위해서. 네, 차가 다니고 차도 다니면서 사람도 다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택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차만 우선이야. 사람은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우선 도로 개설해놓고 나무 심어놓고 띠록지 조성해놓고 나머지 공간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개설하고 있어요. 인도폭이 1m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전동 휠체어가 지나다니고 그럴 때는 사람이 넓은 공간을 찾아서 피해 있어야 돼요. 지금 몇 년 전인데 평택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푸른 도시를 바꾸기 위한 나무를 심고 녹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기본적인 우리가 사람에게 안전하게, 우리 시민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정확히 만들어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사업해놓고 나중에 보수 작업하자 이런 사고방식 갖고 사업들 하시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십시오. 빨리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푸른도시 사업소가 언제부터 푸른도시 사업소가 생겼죠?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평택이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푸른도시 사업소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개편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4년 정도 이제 됐는, 이제 5년 차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애써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평택은 이제 산이 좀 없는 도시죠. 아마 31개 시군 중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이제 뭐 아까 기후 얘기하시고 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우리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피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사실은 자연을 지키는 거는 전 산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죠. 이제 그런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가 가장 훼손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 농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잘 보존돼야 될 부분들은 보존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산림이 지금 16% 정도 수준인 평택에서 좀 산림 보호에 대한 의지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좀 강하게 있고, 그런 의견들이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를 기본적으로 설계하는데 의견들이 정확히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림부는 농지 훼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서만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저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여러 가지 녹지직이라고 하는 뭐 직이 봤을 때, 또는 그 환경직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또 뭐 녹지는 녹지의 산림이나 녹지에 대해서 그런 남다른 애정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더 훼손, 얼마까지 더 훼손시킬까요? 산에 그냥 평택에 산 하나도 없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한테 물론 한번 훼손된 걸 복구하는 데는 그거의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걸 그대로 다시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지켜야 된다. 거기에 무슨 녹분아즘 있고 우선 뭐 무슨 심센 과가 있고 무슨 심센 국이 있겠습니까?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에 우리가 산이 없으니까 그 외로 이런 가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거에 나무를 심고 이런 거 애써 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그에 못지않게 현재 갖고 있는 산이라도 보존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산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산에 조망을 훼손할 수 있는 높이로 짓지 못하게끔 노력해야 되잖아요. 남산이 그냥 빌딩 숲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고도를 제한시키잖아요. 그 남산을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높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200m 넘는 산 딱 하나하고 100m 넘는 산 10개밖에 안 돼, 총 합해서. 그럼 그 100m 넘는 산에는 시민들이 그 산을 볼 수 있게끔 보호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푸른 뭘 만들겠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다.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도 그런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거는 거긴 선출지고 또 몇 년 있으시면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옮겨 가셔야 되고 이러니까 이 부서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건축을 하는 녹색 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녹색에 맞게 건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까고 회색의 시멘트로 그냥 도시에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질 때 친환경적이고 푸르게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좀 먼저 그 당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 부분에 가서 그 소풍정원의 매장 임대료 수입은 그 5천만 원인데 이게 뭐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한 2천만 원대였는데요. 이번에 써낸 게 5천만 원 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이나 송출이나 안출이나 또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임대를 할 때 통해서 수입을 뭐 과하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받아내야죠. 그게 왜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우리가 안 갖고 맨날 예산 없다 이런 게 쌓이면 일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이면 주민참여세 3천만 원 예산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잘하셨다. 좀 전 부서에 좀 전파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하나요? 금년에는 공원과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방채가 지금 보면 도로 북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하거나 또는 대중교통과 버스 뭐 이런 거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의원님들 우려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뭐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해결하지 뭐 이런 거에 태도는 저도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은실공원이 평균 얼마에 매입했어요? 토지 보상을 얼마 정도 줬어요? 평균? 전체 사업비가 1,366억이고요. 거기서 조성비가 190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보상비하고 뭐 설계비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이게 장기 미재생 공원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해제되죠.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난개발이 되고 다시는 복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공감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걸 반드시 보상하고 조성을 해야 돼. 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제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 해야 되냐? 지가가 가장 쌀 때 해야 돼요. 그게 지가가 올라갈 게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거기는 지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아. 그럼 우선순위에서 좀 미룰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지가가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2016년도에 전전 시장님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은실이나 모상공원을 매입했다면
100만 원 안쪽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9년, 20년 되면서 150만 원, 180만 원 그것만 비용만 따져도 4, 500억, 6, 700억이 더 들어가. 그럼 이자 비용과 따져보라는 거죠.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했어야 될 시기를 놓쳐서 발생한 지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방채로 갚아 나가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점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행해서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냥 그게 일상적이고 또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다른 예산들이 좀 선심성이나 뭐 행사성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노력들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의원님들의 말씀이시니까 적절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판단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잘 하고 계셨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관리할 면적들은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자체가 세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속에서 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한 50억 돼요. 근데 좀 저는 이제 이게 과도기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해 나가는 속에서 약간 이제 편법식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최소화 시켜 나가고 또 일회성으로 이렇게 행사들이 좀 그냥 좀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들은 조금 이렇게 감해 나가면서 그러나 일정 부분은 저는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못했던 부분들을 또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우리 중심을 갖고 주민참여의 본래의 그 취지가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 두세 가지 되겠는데 어떤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우리 손하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를 그 하나만이 아니라 뭐 앞뒤로든 다른 우리가 기존의 행사들하고 결합해서 좀 더 이 경기정원 박람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뭐 무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심은 경기정원 박람회인데 이걸 좀 더 살려낼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앞뒤로 해서 행사들을 이렇게 연계시킬 건지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래라 저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마시멜로 축제가 있습니다. 그거과도 연계를 시켜서 지금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공원 지금 우리 공원 기본 계획은 용역 끝나갖고 지금 도하고 심의 중인가요? 그 도시공원 그 조성 계획은 이제 그것 따라서 이제 출입 정비하시는 또 부분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시공원도 이게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이제는 좀 테마형 좀 특화된 공원들을 좀 조성하거나 또는 수목원도 우리 없잖아요 현재 평택시에 있습니까? 수목원 제가 모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에 대한 계획들이라든가 우리 또 정원도 없잖아요 지방정원 형태의 것들 뭔가를 해서 평택에는 갈 데가 없다 평택에는 볼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극복을 해오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테마 특색 공원들은 과감하게 20만 평, 30만 평의 그림도 그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만이 아니라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해양 생태 공원도 필요하고 또 뭐 슬로우 시티를 우리가 뭐 내세우진 않지만 좀 더 자연의 그대로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공원이나 수목원들 이 경쟁 사회에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 이 빠르게 들어갈 때 뭐 그런 공원도 있을 수 있죠.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가는 공원도 만들 수 있죠. 하루라도 핸드폰 없이 좀 살아면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차는 절대 못 들어오는 공원 오직 걸을 수만 있는 공원들 그런 부분들도 좀 해 나가서 평택이 뭔가 좀 새로운 평택만의 가치가 좀 발현되는 그런 푸른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에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업체들 용역 그냥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만의 특성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수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리고 아까 뭐 녹색 건축 사업소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했는데 그 기금 관리 잘 하셔갖고 또 이게 늘 주민분들 민원이 엄청 많은 분야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 계획도 좀 가져 나가시고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남희 의원님. 방금 그 이승용 의원님이 그 정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지금 평택시에서 그 국가 순천만 국가정원의 거기 그 총 책임자가 누구였었죠? 그분이? 예, 순천 전 국장님이신 최덕림 예.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 한번 오셨었죠? 예, 오셔가지고 저희 내년도 정원 박람회도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평택호 개발 쪽에도 그분이 좀 자문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평택호 개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마 부분은 그쪽, 예, 다른 소관이라요. 또 관심을 좀 우리 시장님하고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미래전략국에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희 도시공사하고 저희 정원 박람회 관련 회의 때 아니 말씀이신가요? 그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참석자 명단을 좀 보니까 예, 그렇죠. 미래전략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평택호 관련해서는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 푸른도시 사업소는 관련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조경이라든지 공원 녹지 이런 거 이제 구획할 때는 이제 저희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럼 미래전략국에서는 왜 참여를 했죠? 그 부분은요, 뭐 조경적인 측면이나 정원적인 측면이 아마 그 내용이 있어서 아마 참여가 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정원이나 미래전략국에서 무슨 관여가 되냐고요. 평택고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의 과가 미래전략과하고 미래첨단산업과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이해하시죠? 이해 못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좀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정원 박람회 또 30주년 기념식 또 꽃박람회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데 결국은 우리 시를 찾아주는 외부 손님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각겨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